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정말 혼자 책상 앞에서 씨름하고 계실 여러분, 저희가 좀 도와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독학의 길이 이게 쉽지만은 않다는 거, 저희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또 공유해 주신 자료가 있어요. 네이버 블로그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거기에 올라온 기출문제 하나를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목표는 뭐냐면요. 이 문제를 통해서 그 삼상교류의 핵심 중 하나죠. Y결선. 거기서 상전압하고 성간전압이 도대체 어떤 관계냐. 이걸 확실하게 이해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실제 시험에서 관련 문제가 딱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공식을 바로 그냥 착 적용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찾는 거. 네. 그런 실전 감각을 키우는 겁니다. 특히 그 전압 단위 V 있잖아요. 그걸 중심으로 공식 적용법하고 계산 팁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정복해야 할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자, 들어보세요. 71회 Y결선의 전원에서 각 상전압이 100V일 때 선간전압은 약 몇 볼트인가? 보기는 1번 100, 2번 150, 3번 173, 4번 195 이렇게 주어졌네요. 딱 봐도 이거 전압관계 묻는 거구나 이런 느낌 오시죠? 그리고 중요한 단서 Y결선이라고 딱 주어졌고요. 네, 맞습니다. 이거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에서는 거의 단골 출제 유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삼상교류 시스템의 결선 방식, 그중에서도 이제 Y결선, Y결선이라고도 부르죠. 그거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을 아는지 이걸 확인하는 문제예요. 그 세 개의 상이 Y자 모양으로 한 점에서 딱 만나는 구조, 그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구조 때문에 상전압하고 선간전압 사이에 아주 그 흥미로운 관계가 생겨납니다. 전봇대에 달린 변압기 같은 데서도 쓰인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주변 전기 시스템의 그냥 기본 구조 중 하나인 셈이네요. 그러면 이 문제의 핵심은 그러니까 한 상의 전압이 100V일 때 선과 선 사이의 전압은 얼마냐 이거잖아요. 근데 이 둘 사이 항상 일정한 규칙, 뭐랄까 공식 같은 게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정확합니다. Y결선에서는요, 그 상전압, VP라고 부르는 거, 그러니까 각 상하고 중성점 사이의 전압입니다. 그거랑 선간전압, VL, 이건 서로 다른 두 선 사이의 전압이죠. 이 둘 사이에 아주 명확한 수학적 관계가 존재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뭐냐면 선간전압 VL 이퀄 상전압 VP 곱하기 루트 3. 이거 정말 중요한 공식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선간 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을 곱한 값이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선간 전압을 알 때 상전압 구하려면 루트 3으로 나누면 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상전압 VP 이퀄 선간전압 VL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바로 그 루트 3 값인데요. 이게 약 1.732 정도 되거든요. 시험장에서 계산기 못 쓸 수도 있으니까 루트 3이 대략 1.73 정도 된다. 이거는 외워두시는 게 아주 유지합니다. 진짜로요. 이 값 때문에 Y결선에서는 항상 선간전압이 상전압보다 약 1.73배 크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군요.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이게 Y자 모양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선과 선 사이의 전압, 즉 선간 전압이 한 상의 전압, 상전압보다 커지는 거고 그 비율이 정확히 루트 3배다 이거군요. 뭔가 약간 기하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이게 좀 깊이 들어가면 벡터 개념이 나오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선간전압이라는 게 두 상전압 벡터의 그 차이로 계산이 돼요. 근데 이 벡터들이 각도가 120도씩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벡터 합, 정확히는 차이를 계산하면 크기가 딱 루트 3배가 되는 겁니다.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사실 벡터 합성을 알아야 하는데 기능사 시험을 위해서는요. 그냥 결과적으로 루트 3배 차이가 난다. 이 사실하고 공식을 정확히 아는 게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하, 벡터 합 때문이군요. 원리를 살짝이라도 들으니까 공식이 더 잘 외워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배운 공식을 문제에 바로 한번 적용해보죠. 문제에서 각 상전압이 100V라고 딱 주어졌습니다. 그럼 선간전압은 100V에다가 루트 3을 곱하면 끝나는 거죠. 네네,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선간전압 이퀄 100V 곱하기 루트 3 이거죠. 루트 3이 약 1.73이니까 계산해보면 100 곱하기 1.732는 173.2V가 나오죠. 자, 이제 보기를 볼까요? 1번 100V, 2번 150V, 3번 173V, 4번 195V가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173.2V니까 가장 가까운 값은 3번, 173V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아, 여기서 문제에서 약 몇 볼트인가라고 물어본 이유가 있었네요. 그죠? 실제 계산값은 173.2인데 보기에는 근사값인 173이 있으니까 네, 이걸 고르는 거군요. 시험에서는 이런 어떤 근사값을 고르는 능력도 필요하겠네요. 근데 뭐 1.73으로만 계산해도 173 딱 나오니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혹시 못 외웠더라도 답 찾는 데는 큰 지장은 없겠고요. 맞습니다. 이게 객관식 시험의 특징이죠. 특히 전기기능사 시험에서는 루트 3이 약 1.73, 그리고 루트 2도 자주 나오는데 약 1.41. 이 정도 근사값만 잘 활용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물론 정확한 계산도 중요하지만 그 주어진 보기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답을 좀 빠르게 찾는 감각, 이게 실전에서는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그 공부할 때 좀 헷갈렸던 게 있는데 Y결선이랑 델타 결선 있잖아요. 그거랑 전압, 전류 관계가 뭐 다르잖아요. Y결선은 방금 본 것처럼 전압이 루트 3배 차이 나고 델타 결선은 전류가 루트 3배 차이 났던 것 같은데 맞나요? 이거 안 헷갈리게 기억하는 팁 같은 거 없을까요? 아,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딱 짚어주셨네요. 진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에요. 자, Y결선에서는 방금 보신 것처럼 선간 전압 VL 이퀄 상전압 VP 곱하기 루트 3이고요. 대신 선전류 IL 이퀄 상전류 IP로 전류는 같습니다. 반대로 델타 결선에서는요. 선간 전압 VL 이퀄 상전압 VP로 전압이 같고 대신 선전류 IL 이퀄 상전류 IP 곱하기 루트 3으로 전류가 루트 3배 커집니다. 이거를 기억하는 뭐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한다면 모양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Y결선은 그 선으로 나가는 길이 상에서 그냥 그대로 쭉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전류는 그대로다. IL 이퀄 IP 이렇게 연상하시고 대신 전압이 루트 3배 커진다. VL 이퀄 VP 곱하기 루트 3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반대로 델타 결선은 뭔가 이렇게 페루프, 닫힌 모양이죠. 그래서 전압은 그대로 유지되고 VL 이퀄 VP 대신 선으로 나가는 전류가 두 상에서 합쳐지는 느낌으로 루트 3배 커진다. IL 이퀄 IP 곱하기 루트 3 이렇게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이건 암기를 위한 연상법이고 실제 이유는 회로 구성하고 벡터 합의 차이 때문입니다. 와, 그거 진짜 좋은 방법인데요. Y는 선으로 쭉 이어지니까 전류 I는 그대로, 전압 V가 루트 3배, 델타는 닫힌 골이니까 전압 V는 그대로, 전류 I가 루트 3배. 오, 이렇게 기억하면 훨씬 덜 헷갈릴 것 같습니다. 역시 그냥 공식만 막 외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뭔가 연관지어서 이해하니까 훨씬 머리에 잘 남네요. 네, 맞아요. 그렇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좀 이해하고 정리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Y결선이 왜 이렇게 많이 쓰이나 잠깐 생각해보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중성점, 뉴트럴 포인트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이 중성점을 통해서 단상부하, 예를 들면 우리 집에서 쓰는 220V 가전제품 같은 거요. 그거랑 삼상부하, 뭐 공장에서 쓰는 380V 모터 같은 거. 이걸 동시에 쓸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거든요. 전압을 높여서 송전할 때도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이런 배경을 좀 알아두면 단순히 공식을 외우는 것 이상의 이해를 얻을 수 있죠. 아, 중성점. 그게 Y결선의 또 중요한 특징이었군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쓰는 220V 전기도 이 Y결선하고 관련이 있는 거군요. 와, 그냥 시험 문제 하나 푸는 걸 넘어서 우리가 쓰는 전기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조금이나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네요. 그렇죠. 이런 기본 원리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하는 전력 시스템을 이루는 거니까요. 자, 그럼 다시 문제풀이로 돌아와서 이런 Y결선 전압 문제를 풀 때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당연히 Y결선인지 델타 결선인지 문제에서 정확히 확인하는 거? 이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리고 뭘 묻는 건지, 상전압을 묻나? 선간전압을 묻나? 이걸 정확히 파악해서 공식을 제대로 적용해야겠죠. 루트 3을 곱해야 할지, 나눠야 할지 헷갈리면 큰일 나고요. 아, 그리고 단위. 이 문제는 전압 V만 나왔지만 다른 문제에서는 뭐 전류 A나 저항 옴 같은 다른 단위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단위를 확인하는 습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정확합니다. 문제의 조건을 진짜 꼼꼼히 읽고 어떤 결선 방식인지, 뭘 묻는지,
상전압, 선간전압, 상전류, 선설류, 주어진 값은 뭔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루트 3 계산 실수도 의외로 잦으니까 주의해야 하고요. 특히 1.73을 곱하는 거랑 나누는 거, 이거 혼동하지 않도록 반복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네, 결국 핵심 공식을 정확히 외우고 다양한 문제에 적용해보면서 실수를 줄여나가는 연습, 그게 답이겠네요. 이 문제처럼 상전압 100V면 선간전압은 약 173V. 이런 대표적인 예시를 통해서 공식을 확실하게 그냥 머릿속에 딱 각인시켜두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확실한 예시를 기준으로 딱 삼아두면 다른 값이 주어지더라도 비례적으로 계산하거나 공식을 적용하는데 훨씬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전압이 200V다. 그러면 선간전압은 아까 173V의 2배니까 약 346V 정도 되겠구나 하고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실제 계산하면 200 곱하기 1.732 하면 346.4V 나오죠. 됐습니다. 오늘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에 이 Y결선 문제를 통해서 상전압과 선간전압의 관계, 이거 아주 확실하게 정리한 것 같습니다. 혼자 공부하시면서 이 부분이 좀 아리송했다 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정리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볼까요? Y결선에서는 선간전압이 상전압보다 항상 크다. 그리고 그 비율은 루트 3배다. 그래서 상전압이 100V이면 선간전압은 100 곱하기 루트 3, 약 173V가 된다는 것. 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Y결선에서는 선전류와 상전류는 같다. IL은 IP. 이 점도 같이 기억해두면 좋겠죠? 네, 아주 깔끔한 요약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니 근데 왜 루트 3배지? 이걸 벡터 합의 원리로 이해하면 더 깊이 있는 학습이 되겠지만요. 시험 합격을 위해서는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공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빠르게 적용하는 능력, 이게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던져보는 게 중요해요. 나는 이 원리를 다른 숫자가 주어졌을 때 또는 약간 문제가 변형되어도 자신 있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죠. 맞아요. 혼자 공부하는 길이 참 외롭고 지칠 때도 많으실 겁니다. 그저 어려운 개념 앞에서 막 좌절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문제 하나하나, 개념 하나하나를 정말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차곡차곡 쌓이면 분명히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가 항상 여기서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제대로 소화했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만약 Y결선에서 선간전압인 VL이 220V라고 주어진다면 상전압은 약 몇 볼트가 될까요? 오늘 배운 공식을 거꾸로 적용해보는 아주 좋은 연습이 될 겁니다. 아마 계산 결과는 여러분이 일상에서 아주 자주 접하는 익숙한 숫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꼭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